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18일입니다. 사전투표까지는 2주도 안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영입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위촉됐다가 철회됐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합류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 차기 정권 충리 내정설에 하와이 특사 파견,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본인도 민주당도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국무위원들과 이후에 새롭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부터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기록은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1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이어서 11시 26분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가량 통화했습니다. 짧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나의영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직접 통화한 내역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과 차례로 통화했고, 다음 날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했습니다. 엿새 뒤인 12월 9일에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통화 관련해 특별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한 내역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 사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통화 내역과 관련해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권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를 보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만 했다고는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국 선진국의 5년 미래를 이끌 대통령이 김문수가 맞느냐 이재명이 맞느냐.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우리나라가.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업의 자율과 혁신 중시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지금 선택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이제 계속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보도가 어제 나온 이 보도가 네. 한 좌파 매체가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경찰청 국수본이 이거 우리가 확보한 자료다라고 또 시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유출돼서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된 것입니까? 네. 그 윤 전 대통령 일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한 자료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언론 매체에 흘러가고 이런 시점에 최악의 대선 개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경위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당시 장관이 통화했던 12월 9일이면 네. 그때는 이미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화했다는 것이 마치 무슨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그 직후부터 경찰 가서 다 소환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만약에 그 통화에서 어떤 위법이나 불법 사항이 있었다면은 기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추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란죄 이런 검토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거엔 뭔가 의도된 내용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라고 한다면 미래로 나가겠죠. 근데 김문수 후보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언론 탓, 보도 탓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시기에 계엄을 터뜨렸는데 굳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에게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미리 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 계엄 해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로 가면 안 된다. 당사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에 나는 추경호 의원 등이 알겠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급박한 시간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왔기 때문에 이 추론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한 것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다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이고요. 계속 이제 사과를 안 하신다라고 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나기까지 그것을 알았던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 사죄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직접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2번이나 최근에도 밝혔습니다. 네, 계엄에 관해서.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계엄에 네. 대해서 밝혔고요. 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그 책임이 적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폭주 9번이나 다 기각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민주당은 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건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과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는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자영업자가 힘들었고 민생이 어려우니까 사과한다예요. 계엄을 사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인 내란죄를 범한 분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흘 뒤에 오후 한 4시 37분부터 44분 사이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는 이 내용도 아까 보도에서 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37분에서 44분까지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전화를 했고 물론 고성국 씨는 여기에 이때 상황에 대해서 집회 참여 중이어서 못 받았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관계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안에서? 김문수 후보는 보수 유튜버들하고 그 소통하고 그 말 듣고 그 방송 내용 보고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 진정성이 없었다. 계엄 그 경기 안 좋아진 것만 사과했다 말씀하셨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말렸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비상계엄 정당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보수 유튜버들하고 지나치게 사실은 저는 보수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그 정상적이지 않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하고 네. 소통하고 거기서 영향받고 한 것 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한 것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고성국 씨하고 통화를 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언급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그 자체는
매우 잘못한 일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씨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네 번째 담화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번 관련 당시 목소리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도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어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이 탈당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런 가운데 강성보수 인사들을 사실 줄지어 영입을 하면서 혼선도 빚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50 시절 신군부 핵심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촉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미리 저하고 상의된 건 아니죠.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의한 적이 없다 했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12.12.5.18에 그 가담했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네. 사람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해명을 자세하게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로들이죠. 당의 원로들, 전직 의원들 이런 그 모임에서 선대위에서 일정한 역할, 뭐 고문 같은 것을 그런 그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명단에 굉장히 다수의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있었는데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제 걸러내지 못한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을 했고 사과했고 네. 후보는 그때 김문수 후보는 지방에서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후보한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저 말씀은 사실 그대로인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았고 몇 시간 만에 알려지자마자 바로 잡았고 네, 바로 해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저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민주당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 학살 책임자 영입 시도한 김문수 후보. 윤석열에 이어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입니까? 윤 어게인도 모자라 전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국까지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가 곧 윤석열이고 전두환입니다. 지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또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내란으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호영 씨, 과거 특전사령관이고 신군부에서 시민을 학살한 가장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5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을 어떻게 착오로 임명할 수 있나요? 저는 착오가 아니라 의도됐다. 다만 그게 시민에 의해서 저지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지 마시고 좀 당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과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내란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8대 0으로 선고한 것에 대해서 시진핑 같은 독재다, 김정은 같은 독재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호영 씨라든가
시진핑, 김정은이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자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분과 통화를 자주 했고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면 국민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의해서 패배당했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거든요. 조금 당의 방침과 후보자의 방침을 정리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직위로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가 캠프에 합류를 했고 윤 전 대통령 1호 참모를 자처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지금 20일 동안 우리가 초단기로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 또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후보님과 사무총장 박대출 총장이 얘기해서 다 동의를 받았고요. 네, 임명 전날 한 목소리였네요. 근데 아스팔트 흡수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지자들이 그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선 조금 전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잠시만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에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내란인지 아닌지 그것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가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고요. 네. 내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제2, 제3의 내란을 지금 숨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 부분은요. 어제 역시 이제 그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이분에 대한 그 우려, 비판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개선점이 있으면 찾겠다라는 그 언급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이 아스팔트에 나갔었던 시민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저희 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에도 그때 광장에 나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은 절대로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나갔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장에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다 우리는 그분들과는 다 결별할 거다, 손잡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 다수는 지금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당을 지지하고 계시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하고는요. 김문수 후보는 이미 몇 년 전에 잠시 당을 같이 했었지만 매우 안 좋게 나왔고 그 네. 이후에는 전광훈 목사와는 어떤 교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잡을 생각도 전혀 없다라는 거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인가 아니면 뭐 출당인가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희 MBN 단독 기사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면 지지자들이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한 신문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윤 측근들에게 요청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엇갈리면서도 좀 비슷하고 약간 여기저기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김문수 후보가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전혀 그런 의견을 밝힌 바가 없고 그런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는 네. 것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MBN의 보도,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이 내가 탈당 요구하면 탈당을 할 텐데 그러면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라는 그 보도 저도 봤는데요. 네. 그 우려는 저희 당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어제 당의 대표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고 네. 직접
찾아가서 권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저희 당 지지자 중에. 네네. 그렇지만 저희는 국민 전체를 보는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당이 공식적으로 내린 것이고요. 그 당의 공식적인 결정에 윤 전 대통령께서도 경청하시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임명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서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고, 근데 살짝 그래도 김문수 후보랑은 입장차가 약간 미묘하게 있긴 있거든요. 입장 차라기보다는 분위기, 온도차? 네, 각자의 또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지금 지하철역에서 이제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다 보면 네.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래요. 왜 김용태 위원장을 세웠냐? 왜 탈당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정당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없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문제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와 살짝 뭐 엇박자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 1일차였는데 사실 좀 험난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부담장을 하고 가만히가잖아요. 어떻게 내부 결정하다가 행동은 더 억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만하세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저런 상황 올 줄 알았어요. 초선이고 이제 뭐 1년밖에 안 된 국회의원이에요.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고요. 얼굴 마담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얼굴 마담에게 너무 중한 일을 맡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든가 국민의힘에서 정확히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보겠다. 아니 먼저 찾아가고 나서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 대선 끝난 이후에 결정할 겁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내란과 계엄을 했던 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에서 정리한다는 게 상처로 이해가 되나요? 이게 굉장히 무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부 총질하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 전에 자신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세웠다라고 한다면 후보가 정리를 해야 돼요. 후보는 그냥 어정쩡하게 우유부단하게 내가 욕 먹지 않겠다라고 뒤로 빠지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는 그냥 너 역할 해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혼란스러워요. 나라도 혼란스럽고 국민도 혼란스럽다는 점에서는 좀 정리를 해라. 차라리 내란을 찬동하든가 아니면 사과하든가 둘 중에 하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쩌면 김문수 후보와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보수와 중도층 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도 되는 것도 같습니다. 국민 다수의 공감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것을 어떤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구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저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저런 일들이 출근길, 있었어요. 예. 어떤 시민들은 아까 영상 봤지만 계속 한 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한 분이 말씀하시 큰 소리로. 저런 일들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뭐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 없는 거고 민주당은 제발 더 이상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5년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를 하시지 언제까지 윤석열 그다음에 내란 이 얘기 가지고서 대선 치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외연 확장 차원의 보수 인사 영입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또 한 명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의힘 김상국 의원의 지지 선언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함께했으면 좋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후보의 전북 익산의 유세가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익산에 김상국 후보가 도착을 해서 함께 또 지원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입당 가능성이라든지 유세 지원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입당 가능성도 좀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합리적인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가장 보수적인 그런 후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를 품지 못하고 극으로 가고 있고 다시 보수 중도로 가자니 김문수 후보의 존재가 이제까지 극우와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통해서 예.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 후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이번 대선은 정말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느냐 압축 성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압축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 같은 정말 좋으신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함께하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보수 인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발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보도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초대 총리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금은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요. 최근 며칠간 이렇게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밌어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딴 얘기하면 되지 뭐.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정계 은퇴 선언하고 멀리 하와이에서도 계속해서 SNS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또 30년 전에 꼬마 민주당이 입당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마음을 좀 보였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어제 나왔던 홍준표 차기 정권 총리 내정설 이야기하자면 먼저 나온 보도에서는 꽤 진지한 제안이었다. 이게 홍준표 전 시장 측의 관계자 얘기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홍 전 시장 양쪽에서 선을 다 그었습니다. 이거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실체라기보다는 서로의 좀 마음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경륜 있는 그런 분을 민주당으로 모셔와서 네.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국민 통합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륜을 지금 은퇴를 통해서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함께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홍준표 후보와는 이제까지 손발을 맞춰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좀 손발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부의 반대 의견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막걸리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또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저희 MBN 나는 정치인이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런 거 지금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리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일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그다음에 좀 전에 김상욱 의원, 합리적인 보수다 우리가 끌어안겠다 이렇게 하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럼 왜 그 민주당 출신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진보를 해왔던 분들 평생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었고 당 대표까지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미친 정치의 끝판왕이다.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괴물 국가가 돼가고 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진중권 씨 마찬가지, 뭐 김경률 변호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왜 그것을 끌어안지 못하는지, 왜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지. 네. 당장 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도 보수를 호소하시지만 실제 정책은 다 그 반대라는 것. 우리나라가 정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데 저렇게 해서 공학적으로 표를 얻는 데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김상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왔던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정계를 떠났다고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못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이 양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좀 홍준표 전 시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이제 친분이 있는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좀 특사로 파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SNS를 통해서 나는 이미 탈당했으니까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내놨더라고요. 그 SNS 보니까 이제 한 지지자가 그거 오시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제 쓰니까 답변으로 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신 거더라고요. 그냥 응답하는 차원에서. 네네. 저는 이것은 이제 저희 당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은 김문수라는 대장선, 그러니까 그 전투를 할 때 해전을 할 때 대장선, 대장의 배죠. 예. 대장선을 따라갈 때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두가 동참해 주시라라고 이제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에 좀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차원의 이런 공격적인 보수 인사 영입,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 내정설은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으로는 생각보다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도 확장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전용계 의원도 나중에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 영입 같은 경우는 정책 추진 국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입당 여부에서는 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반발 기류는 전혀 없는 걸로 전혀 알고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아마 영입이 돼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무소속으로도 뭐 대구시장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뿌리가 깊은 분이시고 예. 또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말 형편없이 망가져서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좌지우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의 역사, 인연이 깊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왔을 때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고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고 이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정책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외연 확장 중인 민주당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사법부 압박 행보를 규탄하는 쪽으로 날을 세워갔습니다. 아침 출근길 요새 이후에는 일정이 아예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삼권장악, 독재정치, 지금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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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사법 탄압, 이재명 세력 규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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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민주주의 파괴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이재명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선대위와 함께 목소리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발언 들어보니까 자기가 레닌, 스탈린, 히틀러 공부 다 해봤지만 어떤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이런 법은 없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공부를 잘 못하신 거죠. 공부를 못하죠. 예, 공부를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비판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아니 대법관 체포하라고 하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영장 없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정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사법부 폭동과 관련해서도 잘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8대 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됐는데 이걸 김정은이나 시진핑에서나 있을 수 있는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사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떠오릅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래서 본인의 당에서 일어난 일부터 정리를 하고 다른 당을 공격하는 것이 국민들의 귀에 들릴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이 김 후보를 위해서 적극 도와달라, 움직여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지금 주변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주변의 의원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지지자들을 고려해서 떠밀려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조만간 결단이 있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이 김문수 후보의 사법부 압박, 규탄의 목소리, 이런 발언의 배경은 그제 뜨거웠던 국회 법사위도 그렇지만 유세 현장에서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차원도 있습니다. 연일 사법부가 좀 깨끗해야 한다.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었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재소환을 해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동의 이익을 환수한 거. 공무원들이 뭔 죄입니까? 돈을 왜 7천억밖에 못 벌었냐? 9천억 벌었어야지. 그러니까 배임죄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 안 받고 토지 개발 허가내준 시장 군수는 다 감옥 가야지. 어디는 허가내주면서 시 산하기관들이 무슨 계약했다고 제3자 뇌물로 걸더니 어디는 야 그거 민간업체에서 허가내주면 200억 준다는데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배임이다. 돈 받으면 제3자 뇌물, 안 받으면 배임, 어쩌라는 거예요. 이 다음 날에 창원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깨끗한 사법부가 필요하다. 어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요. 요 며칠간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저 발언. 아니 대장동 그 민간 개발업자들, 그 브로커들 그럼 다 왜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업자 수천억 원 이익을 몰아줘가지고 그 브로커 이재명 시장 선거할 때 최측근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감옥에 왜 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폭력을 선동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야말로 헌재 판결 전에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 치고 이거 만약에 기각되면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승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죠. 예.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많은 주제들, 누가 탈당했고, 누가 어디 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앞으로의 5년 동안 사실 큰 영향 미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요. 예. 저는 진짜 제가 살아왔던, 제가 또 취재해왔던 대한민국이 맞나? 정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에요. 입법부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냥 독재기구가 됐죠. 이재명 후보 대표 이후에. 그다음에
행정부 30번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이제 사법부마저 초토화 직전인 것입니다. 예. 대법원장을 청문회 부르고 특검하겠다고 왜 나한테 유죄 판결했다는 그 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려가지고 대법원 구성을 바꿔서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예. 대표적인 나라는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독재자 차베스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대법관 늘려가지고 완전 장악했고 정부의 불리한 판결 하나도 못 내놓고 16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 포퓰리즘, 예. 국가 파탄의 대명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친북 친중하고 반기업하고 동맹 무시하고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 또 집권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대목에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헌법 84조의 해석,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상황인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 중이고요. 응답자의 60%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 중지해야 한다. 37%보다는 확연히 높았습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나 여론조사긴 한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승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질문 방식이 좀 달랐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재판 받는 게 맞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지금 바로 재판을 시작해서 대통령직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예. 다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유로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검찰은 공소를 취소했고 대법원은 재판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고 미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네. 그런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재선거하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 84조의 취지는 예. 기소가 아닌 소추를 중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국민의 선택 위에 사법부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네. 임기 5년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법 84조가 이 부분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부가 국민의 뜻 위에 있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헌법은 상권 분립을 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죠? 저 조사는 KBS와 한국리서치가 한 조사인데요. 예. 조사의 신뢰도까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저런데도 집권만 하면 곧바로 지금 다 법안 다 상정해 놨지 않습니까?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의 그 조항을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그런 법안.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재판 중지시키겠다는 네. 법안.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 구성까지 바꾸고 헌법재판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되는 거니까 완벽한 독재 국가로 만드는 준비를 이미 다 해놨습니다. 네. 그게 선거 끝나면 이제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께서 이것만은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